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기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말이 기권이지 우리가 어차피 중간고사 시험 보면 이거 끝까지 다 배울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권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기권의 층상 구조라든지 혹은 이 대기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로 우선 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부터 이야기해보자면은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대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그냥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달라붙어 있는 기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구에는 중력의 크기가 일정 이상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수소라든지 헬륨 같은 친구들은 다 날아가요. 즉 우리 대기권에는 수소랑 헬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요, 기권의 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권의 높이는 지표면에서부터 지표면에서 어디까지냐? 약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끼리 막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퍼센트 게이지가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은 산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아르곤이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이왕이면 그냥 산소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됐죠? 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이야기한다라고 해봤자 수증기라고 하는 친구는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수증기. 왜냐하면 수증기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물이라고 안 하고 수증기라고 했죠. 수증기는 상태가 무슨 상태야? 그치? 기체 상태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 종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날씨 파트 선행하면서 살짝 공부하긴 했어. 자, 오늘 만약에 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위에 존재하는 대기는 수증기 양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땠어요? 하늘에 구름이 많았나? 아니요. 거의 없이 굉장히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바람은 추운데. 바람은 추운데 햇빛은 따뜻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구름이 많이 없었으니까 수증기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라고 하는 친구는요, 기억해야 될 내용이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변화가 너무 커요. 즉 질소나 산소처럼 일정 비율을 항상 유지하는 게 아니고 변화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은 기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 층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권의 층상 구조. 좋아요. 층상 구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내용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과학에서 얘기하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과학에서 이건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적거나 혹은 어떠한 물체들이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층상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저거를 굳이 왜 설명했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다 글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게 그려봤고요.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분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자, 가장 아래쪽 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아래쪽 층의 이름은 무슨 권? 대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대류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대류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거, 대류권에서는 한 가지 현상이 더 일어나죠. 뭐죠? 바로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대류권에 무엇이 존재하나요? 맞아요.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그 다음 여러분, 기상현상 중 그 전에 대류현상이라고 하는 거 한번 알아보면요. 지금 X축이 온도거든? Y축이 높이고. 그럼 여러분 볼게요. 결국 대류권은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 뜨겁게 가열된 공기가 위로 상승하겠죠. 그럼 상승된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으면서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하강하겠죠. 빙글빙글 도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과학에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적어야 되고 이동이 없어야 해요. 대류권은 이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안정적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대류권은 불안정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정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층의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성층권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성층권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 첫 번째, 대류현상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O3로 존재하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존층에서는 어떤 일을 해줘요? 태양막, 자외선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즉,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보통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거든요. 아래쪽에, 좀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서 자외선을 막 흡수를 해. 그럼 오존층이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겠지. 그래서 오존층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왔다 갔다 하는 대류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고 얘기했어. 왜? 이미 뜨겁게 가열된 공기는 다 위에 존재하겠죠. 차갑게 냉각된 공기는 아래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기의 이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럼 무슨 층? 안정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층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중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중간권은 온도 분포만 놓고 봤을 때 어디랑 굉장히 비슷해요? 대류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므로 중간권에서도 대류 현상은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중간권에서는 기상 현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죠? 맞아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층의 이름은 우리가 열권이라고 불러요. 자, 열권에서는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이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열권에서 오로라 현상이 관측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기억해둬. 이 중간권까지가 지구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 이것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영상에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여기까지 잘랐든지 여기까지 잘랐든지 같은데 뭐 구두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네, 이것까지. 자, 그 다음은 이 아래 공간에 제가 좀 짧게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마치 무슨 나라의 경계처럼 여기는 대류권, 여기는 성층권. 정확히 구분이 될까요?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과 권 사이에는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계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계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경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면? 경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계면은 주로 아래쪽 이름을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 성층권과 대류권 사이에 있는 여기는 무슨 권 계면? 계면. 계면 같이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계면의 이름은? 성층권 계면. 그렇지. 여기에 있는 계면의 이름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오존층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뭐야 이거? 이야기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그냥 플러스 알파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지금 현재 지구는 오존층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꺾인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지구에 이 오존층이 없다면 온도 분포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냥 이렇게. 무슨 소리냐? 이따가 공부하시겠지만 딱 온도 분포가 갑자기 꺾이게 되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지구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쪽인 거고요. 위에 쪽은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것도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한 문제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슨 에너지가 자꾸 나오죠? 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싹 지울게. 아마 세 파트 정도 나올 것 같아, 세 파트. 그러니까 바람까지 나오는 거야, 바람까지는. 바람이요? 바람. 이슬점도 하게 하죠. 이슬점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은 3학년 1학기 2단원이 총 파트가 4개 있고요. 구름까지 한다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마 구름까지 하나? 이게 1단원이 3파트가 있어요. 그럼 2개 합치면 7개잖아. 근데 그거 다 하게 되면은 기말고사 때 할 게 없어. 근데 만약에 맨 마지막 파트 전선을 빼면요. 중간고사에 6개 파트 공부할 거고요. 기말고사에 7개 파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엇비슷하게 되죠? 아니면 반대가 되던가.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기말 때 아니구나. 호르몬 6개, 5개. 6개, 5개. 기말 때 그렇게. 호르몬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 기말고사는 아마 다 들어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확실하진 않고요. 오늘은 어디까지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죠. 여기까지. 자,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뭐냐면요.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복사 평형을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면은 복사라고 하는 것부터 공부합시다. 카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 열의 전달 3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뭐 있었어? 그렇지. 전도, 대류, 복사 3가지 있었죠. 전도라고 하는 친구는 고체랑 고체 물질 사이에 입자의 운동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이고, 대류는 입자가 직접 열을 전달하는 거였어. 복사는? 그렇지. 그때는 내가 그냥 빛이라고 이야기했었어. 이번에는 복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더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 그때는 제가 그냥 빛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자, 이 저 선이라고 하는 형태는 눈에 보이는 선, 가능하다, 볼시 라고 해서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요. 빨간색 영역의 바깥쪽, 적외선이 있고요. 자외선은 보라색 영역 바깥쪽,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 그 에너지 광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했었죠?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을 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자기지. 어우, 이게 코시국에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러게 여기가 이제 가시광선 뭐 이렇게 가시광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선의 형태로 열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복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붙은 단어가 평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죠. 평형은 뭐예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정한 값을 띠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평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아, 거씨. 왜 그래, 오늘? 뭐, 코로나 브라더스 뭔데? 즉, 이 복사평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우선 쉽게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지구로 들어오는 양과 그리고 지구에서 나가는 양이 항상 어떻다? 같다. 이걸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정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쉽게 갑시다. 쉽게 갈게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복사평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흡수량. 아니랜다. 자, 흡수량과 그 다음 방출량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오케이?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이 외에도 그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그래프 혹은 그 그림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뭐 반사라든지, 대표적으로 반사가 있죠.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반사는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냥 흡수량과 방출량만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입사량이랑 흡수량이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네, 입사량으로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입이 뭐예요? 드립자잖아요. 들어온다, 흡수량.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게 하나가 있죠. 오른쪽에 대기의 흡수, 지표로 방출. 보이십니까? 네. 그거 있죠. 여러분 그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도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화살표가 완전히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것이 흡수량인 거고요. 오케이? 반대로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것만 무엇이다? 방출량인 거예요. 다른 거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즉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것만 정확한 흡수량이다. 그 다음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것만 무엇이다? 흡수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흡수량이 얼마야? 얼마로 나와 있어, 흡수량? 70%가 흡수량이라 나와 있고, 그 다음 방출량이 얼마야? 그 70%라고 나와 있죠. 즉 어때요? 에너지가 전부 다 거의 다 일정하네요. 됐습니까? 이 정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게 되면서 이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딱 이것만. 자,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친구는 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든지 자외선, 적외선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지구라고 하는 친구 있죠.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어떤 형태로 전달하고 있냐면요. 적외선의 형태로 전달합니다. 적외선 영역이다. 이것까지 하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흡수량, 그 다음 지구에서 우주로 들어오는
왜 둘 다 흡수량이야? 하나는 방출량이어야지. 쏘리. 지금 봤네. NG네요.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 그림 보시게 되시면은 대기에 갔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될까? 근데 얘들아? 효과라고 하자 그냥. 근데 효과가 맞아요. 자, 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방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실 효과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해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는 대기가 있어 없어? 대기가 있죠. 대기가 없어? 너 오케이. 즉 대기가 있으면은 밤 같은 경우에 즉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주지 않는 흡수량이 0인 경우에 공기층에서 가지고 있었던 열을 지표로 다시 재방출해 주죠. 그러므로 흡수량이 없어도 온도가 무한정으로 계속 아래 떨어질까요? 아니겠죠. 그러므로 대기가 있을 때는요. 지표면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표의 기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오케이. 그러므로 지구의 평균 기온 따지게 되면 한 영상 15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대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밤에는 흡수량이 아예 없죠. 그쵸? 그리고 뜨겁게 가열된 지표가 다시 열을 방출할 거 아니야? 그 방출되는 양이 그대로 우주 다 날아가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표의 기온이 한없이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대기가 없게 되면은 지표 기온이 계속 하강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 가까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야기하는 대표적인 친구들, 즉 우린 그 친구들을 온실 기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실 기체. 자,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온실 기체는요. 따지고 보면은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내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클루오로화탄소인가? CF5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고1 때 나와요. F는 뭐죠? 어? F는 뭐죠? 플로린이겠죠? 몰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CH4. 그 다음 결정적으로 이 친구도 있어요. 헬륨. 물. 네, 물도 있어요. 수증기. 헬륨도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친구죠. 이산화탄소. 여러분 보세요. 물을 제외하고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C가 뭐예요? 탄소. 그래서 그렇게 탄소 저감 정책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뭐야 자동차 산에서 나오는 매연이 진짜로 영향이 있어요? 크죠. 꽤 커요. 냉장고 열어놓으면 진짜 나와요? 요즘은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뭐 규제가 하도 빡세지면서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필터도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작지 않죠. 왜냐면 무조건 물안전 요소잖아요. 지금 모든 차들은. 냉장고 열어놓는 게요? 아니요. 냉장고는 잘 모르겠어요. 전기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냉장고 열어놓으면 프레온 같은 나오는 그런 거 같거든요? 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온실 효과가 너무나 극대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
지구온난화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솔직히 말하면 지구온난화는 이 지식 채널 EBS 보시는 게 더 빨라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뭐하니 다큐멘터리가 훨씬 더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저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딱히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은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산화탄소가 주 원인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자? 줄이자라는 게 결론. 누가 뭘 하면 이상하다는 거야? 다 숨 쉬는 거 빼고요. 연소. 대표적으로 연소가 가장 큰 문제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소가 제일 중요해요, 연소. 숨 쉬어도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꽤 사람도 그래서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인구수를 줄여야 돼. 아니 우리 어차피 멸망하고 있어 지금. 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지구 온난화. 이거 이산화탄소 주 원인이다. 그래서 저 지구 온난화가 너무나 가속화되어 가지고 완전 뜨거워진 거. 금성이 대표적이죠. 금성. 왜? 금성 대기는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이산화탄소. 그래서 표면 온도가 몇 도야? 38도. 470도. 에? 그렇게 뜨겁죠. 8도인데. 듣자마자 바로 그냥 이벤트인데. 그래서 우리 지구의 미래가 아마도 금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알래스카는 얼음이 다 녹아서 모기가 엄청 많아져. 우리 손자 때까지도 영향 없을 거예요. 알래스카. 자, 그 다음은 이 친구 에너지 불균형이에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거를 수능 강의할 때도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전 저 그래프 싫어해요. 그리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그리긴 쉬워요. 근데 난 이렇게 그리고 싶어. 자, x축을 위도. 그럼 여러분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돼? 0도. 그렇지, 적도. 여기는 극지방 90도. 여러분 적도 온도가 어때요? 뜨거워요. 왜 뜨거워요? 낮아서. 태양 온도. 태양이 많이 들어와서. 태양 에너지 존나 많지. 극지방은 춥지. 왜? 태양 에너지 안 들어오니까. 아니 절반으로 잘라서 있는 거예요? 네, 절반은 잘라서. 이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절반 이렇게 이어 붙이면은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그려요. 무슨 그래프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어. 책을 피세요. 여기서 잠깐을. 에너지 불균형. 책을 피세요. 여기서 잠깐을 피시라고요. 여기서 잠깐을 피시라고요. 플러스 여기서 잠깐을 피시라고요. 플러스 강의 말고요. 괜찮아. 자, 빨간색으로 그린 게 태양 에너지. 그 다음 파란색으로 그린 게 지구 복사 에너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무조건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위에 올라와 있는 왼쪽 부분 있죠? 여기는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남아 돈다라고 해서 과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구 에너지가 위로 올라와 있는 이쪽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양의 지구 에너지에 의해서 부족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지구는 무슨 평형? 복사평형. 즉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정확히 일치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자, 남는 에너지는요. 과잉된 에너지는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방법이 중요해요.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대기 대순환. 나올 거예요, 아마도 잘하면. 두 번째,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해류. 표층 배웠어요. 시험이 안 나와가지고 공부 안 했는데. 아, 미안. 해류. 수업을 했는데 뒤에 아무도 안 들었어. 표층 순환. 자요? 아니. 김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될 거 바로 이 친구. 이 지구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 부분의 위도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38도 부근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교환이 가장 활발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사계절이 그럴 수도 있고요. 38도에서는 에너지의 교환이 겁나게 활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문제 푸세요.